작년에 50%밖에 썩 못했어요. 이밭이요? 홍가 때문에. 꽃들이가 온 데다가 홍가까지 와버리니까. 그럼 작년에 8월에 물 줬어요? 이밭? 그냥 여기가 언제 수확을 하죠, 보통? 여기에 한 8월 15일 그러면 전후해서 시작을 하죠. 수확을. 추석을. 그러면 7월 15일. 한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 줬어요. 물은 주기는 하는데 그냥 가끔 주고,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거기 당하고의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부터는 물을 주면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. 그래서 그 7월, 8월 들어서는 거의 안 주죠. 그러니까 대충 농가들이 다 그렇죠. 대충 그래요. 그 8월 들어서, 그러니까 8월 중순이나 수확을 한다라고 하면 8월 달 들어서는 거의 물을 안 주죠.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썸네일이 하나 만들어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제목을 한다면 수확기 때, 성숙기 때 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게 과연 포도의 당도나 착색에 도움이 되는가,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. 아까 한 얘기 마찬가지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. 지금 좀 전에 이제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포도 착색기 이후에 또는 성숙기 이후에 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게 과연 포도 당도 또는 착색에 도움이 되는가,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물을 줄여서 당이 올라가고 착색이 좋아졌다면 작년에 우리가 8월 달에 가물었을 때 포도가 잘 익었어야 되거든요. 네. 색도 좋고 당도 좋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그럼 왜 안 좋았냐? 우리가 만일 내가 포도밭에 물을 안 줘서 밭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광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. 광합성 할 때는 재료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, 근데 사실 지금 이산화탄소는 많이 있잖아요. 우리가 약간 우려할 정도로. 그래서 광합성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때문에 광합성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광합성을 못 하니까 물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그 광합성을 못 해서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포도가 익지 않았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성숙기에 물을 줄이면 당이나 착색이 더 안 좋아지니까 반드시 생육 초기만큼 물을 줘야 된다. 근데 사실은 농가분들이 생육 초기에도 물을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주시거든요.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평에 20에서 25톤을 일주일마다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 양을 주지 않으세요, 농가분들이. 예, 거의 그 양,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. 아마 좀 없다고 봐요, 사실. 올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20에서 25톤 일주마다 주는 거를 그냥 좀 줄여서 5일마다 20톤을 주자,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8월 달에 물을 주는 거는 광합성 하라고 주는 거다.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당이 올라가는 거다. 만일 내가 물을 안 준다면 광합성을 못해서 당이 떨어질 거다, 올라가지 않을 거다. 이거를 농가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, 그럼 옛날에는 왜 당이 올라갔냐? 그때는 비가림 폭이 좁아서 한 80cm 밖에 안 되니까 자연가후가 떨어진 걸 포도나무가 원활하게 흡수할 수가 있었는데, 지금은 비가림 폭이 넓어져서 물론 그 물을 전혀 이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좁았을 때만큼 흡수량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가림에서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포도가 익지 않는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, 사실. 그 비 올 때, 성숙기 때 이게 비 올 때, 비 오면은 물을 싹 달아버립니다, 이게. 네. 불이 안 맞게 잎에 비를 맞으면은, 잎이 비를 맞으면은 갈반이나 뭐 이런 병균이 온다고 해서 그냥 비만 오면은, 그래서 강우 센서가 있어서 비가 오면 자동으로 내려오고,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으로 와서라도 이걸 닫아버립니다. 천창을. 그래서 뭐 거의 물을 주는 거 이외에는 물을 묵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, 이게 사실은. 이 바닥에다 이 비닐을 깔아버리면 물은 또 흘러가 버리지. 그렇죠. 떨어진 물도 그냥 나갈 거니까. 결국은 주는 거 외에는 못 먹는다는 얘기야. 하늘에서 강우가 와서는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시설 자체가 또 키우는 과정이. 그래서 어쨌든지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여건들이 조금은 좀 부족한데, 그것도 조금 좀 개선을 해서 여건을 최대한 또 그 맞도록 해야죠. 우리 이제 물 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건 내가 이 양이 얼만큼 요번 한 번 주는데
얼만큼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아까 그 계량기, 예, 예. 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하라는 거 상당히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고요. 그래서 그 원하는 양이 예를 들어 300평에 20톤이 안 들어가면은 네. 또 받아갖고 다시 한번 그렇죠. 뭐 연속적으로 네. 주는 안에도 그 예를 들어 저 300평에 20톤을 채워서 주는 걸로 이렇게 올해는 그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걸 이제 매일 조금씩 주지 예. 마시고 예. 5일마다 예, 예. 하루에 다 주는 거 20. 예. 예. 그럼 여기가 하루에 40톤씩 주는 거죠. 예. 원칙적으로 40한 3톤 줘야겠는데. 예, 그래 이제 40톤이 한 목에 안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그 절반씩 나눠서 줄 수 있게 괜찮습니다. 절반을 나눠서 한 번 네. 주고 또 다음 내일은 오후에는 저는 또 저쪽을 털어서 준다든지 네. 해서 나무가 요구하는 물을 충분히 한번 올해는 주도록 네. 농사를 한번 뭐 그렇게 아마 그거만 하시면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여하튼 비가림보다는 좀 빨리 가니까 네. 그러면 아마 색은 무난히 잘 올 수 있다. 혹시 여기가 작년에 색이 안 왔고 그전엔 잘 왔어요? 평소에는? 예, 평소에는 뭐 전체적으로 싹 다는 안 왔어도 뭐 이거 크게 뭐 지장이 있다 이럴 정도로 색이 안 오든 안 했고 거의 뭐 잘 왔고 작년에 유독히 그런 현상이 심했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게 그 8월 말 9월 초 이때 수확하는 것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그랬고 뭐 앞으로는 그래 그 부분이 제일로 신경을 많이 저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우려를 해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위에서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시설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되냐, 뭐 이런 뭐 그 논란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물 주는 것에 예, 예. 포커스를 한번 지금 맞춰보겠습니다. 그것만 잘 하시면 아마 옛날에 예전에 까맣게 수확했던 캠베럴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예, 예. 그것만 하시면. 그래요. 그 이제 올해는 자꾸 저 박사님 시킨 대로 잘 된 게 좀 지도 많이 해주십시오. 예. 아이고. 예. 근데 작년에 그럼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는데. 그러죠.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. 그래요? 예. 좀 억울하네요, 사실은. 예, 좀 그래. 억울하네요.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. 이게 이제 이 농사가 이제 이 자연을 어떻게든지 좀 이겨야만이 뭐 돈이 좀 되니까 어떻게든 이기보려고 자꾸 해보니 자꾸 이제 미움을 받아서 그런지 자꾸 어려움을 주네 지금요. 그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. 예.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하셔야 돼요. 어깨동무하고 자연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래요. 그렇게 그래. 하셔야지 좋게 나오지. 쟤를 이기려고 하면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안 돼요. 어깨 동무 생각하는 거 이기려고 아니, 어깨 동무 하시네. 예,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.